한국에는 다양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한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제2의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엔화가 없으면 한국은 IMF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며 일본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고노 다로가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라는 점과 그동안 자민당의 무능한 모습으로 신뢰를 잃은 일본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점, 현재의 상황이 2019년 수출 규제를 할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할 당시 경제 제재의 표면적 이유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과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경제 보복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명분으로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당연하게도 한국 대법원은 과거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압류 조치에 불복해낸 재항고를 기각했으며 일제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관하고 있는 등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강한 어조로 즉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와 관련해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요구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을 놓고 또 한 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관방장관이 말한 심각한 결과라는 것은 제2의 수출 규제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본의 차기 총리 1순위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직접 언급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미 여러 차례 복수의 일본 매체에서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제2의 수출 규제에 관하여 고노 다로는 믿음이 간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버릇을 고쳐주자. 첫 번째 수출 규제는 한국에서는 일본에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는데 매우 기분이 나쁜다. 더 확실한 경제 제재를 하자. 한국의 위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내각 총리 대신 직속 행정기관인 경제산업성에서 들려온 소식은 일본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부국 관계자에 의하면 제2의 수출 규제는 되려 일본 경제 회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기는커녕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은 반면 일본은 대한국 무역 비율 입지가 줄어들매 따라 그 자리를 한국이 육성하는 기업에 뺏기게 됐고 위기의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나가고 있는 판이라며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의 경제 제재를 가할 힘도 기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한국과 또다시 경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자폭과 같다고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일본 기업의 부채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부채 총액은 불과 1년 만에 52조 원 증가했고 국내 총생산에서 일본 기업의 부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15%에 달하는 엽기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경제 주요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일본 정부가 대책 없는 무이자 무담보 융자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일본은행은 중소기업 등의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융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를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UFJ 은행의 경우는 대출을 빨리 승인하기 위해 대출을 먼저 신청하고 신청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부담 없는 대출로 운영자금을 미리 확보해둔 기업들은 코로나 감염 상황이 장기화되며 그야말로 빚지옥에 앉은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무이자 융자 정책의 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정책이 1990년대에 속출한 좀비 기업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수익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경제산업성은 자국의 기업부터가 죽게 생겼는데 대체 한국에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한편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이라며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 경제 제재를 할 형국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까? 현재 한국의 위상은 너무 높아졌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역사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일본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이 억지를 써도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 편을 들 수 있다는 거다. 지금 온 힘을 다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2년 전 한국에 가한 수출 규제는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일본 기업들에게도조차 피해를 줬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완전한 타격을 입힌 것이다. 그런데도 또 다른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역겨운 사실이지만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일본도 한국은 서로 큰 영향 주고받는 국가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인들의 불매 운동이 다시 시작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한국인들은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 제2의 수출 규제는 분노한 한국인들이 더 치명적인 불매 운동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간언을 업신여기는 국가는 멸망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 것인가? 이 이상 일본 경제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단지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본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가 온다면 그때 한국을 공격하자. 어쩌면 그나마 한국에 온화했던 스가가 총리직을 연임하는 게 일본에 더 이득이었을지도 모른다. 스가는 한국과 적당하게 거리를 뒀지만 고나다로는 그게 아닐 것 같다. 고노다로는 한국에 더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이고 어떻게든 한국의 심기를 건드릴 인물이다. 한국을 자극하기 전에 일본의 현실을 한 번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